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12월 미국의 대중 주간지인 위클리 월드 뉴스에는 매우 이상한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내부 정보라는 말과 함께 지구 중심으로부터 발신된 전파가 우주 항공 기지에서 수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는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고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포착되었다며 열광했죠. 여기서 나오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지구 공동설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구 공동설 말 그대로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는 말이죠. 북극과 남극 극점에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설입니다. 통로는 1년에 3번 열리고 운 좋게 탐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꽤 자세한 묘사도 있습니다. 지구 내부는 약 4분의 3이 육지이고 나머지는 물과 대양, 강, 호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는 우리와 동일하다. 24시간마다 비가 가끔 내리고 기후는 일정하며 구름으로 둘러싸인 붉은 공, 우리로 치자면 태양이 있으며 인류의 수명은 600살이 넘어간다. 신장은 3m 이상이며 산스크리트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과학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 모든 생명이 크고 나무 높이는 수백 미터, 포도알은 오렌지 크기이다. 지구에서는 사라진 매머드 같은 동물도 존재하고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은 내부가 비어있다. 사람마다 조금 주장이 다르지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완전히 굳기 전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자전을 했을 때 흙과 물, 마그마 같이 연한 물질로 되어있던 지구 안은 회전을 하면서 도넛처럼 가운데가 빈 튜브 모양이 되고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구 공동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죠. 먼저 북극에는 바닷물밖에 없는데 왜 빙산은 민물로 되어 있나? 유명한 탐험가인 난센이 북극을 탐험한 기록을 보며 얼음으로 덮인 북극 중심에 1년 내내 얼지 않는 바다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3주간 얼음이 없는 바다를 항해했는데 북극임에도 따뜻했고 끝이 없는 바다가 있었다. 사람들은 지구 내부의 하천으로부터 따뜻한 바람과 함께 민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죠. 동물들의 이동도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겨울이 되면 동물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여우가 목격되기도 하며 산토끼도 있다. 벌과 나비, 심지어 모기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려면 거쳐야 하는 알래스카 기후대에서는 동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북극 지방에서 색깔이 있는 눈이 내린다는 것도 있는데 색깔이 있는 눈은 식물성 물질, 정확히는 꽃잎과 꽃가루가 짙은 농도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식물들이 지구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도 있죠. 검은색 눈의 경우 화산 활동의 결과물 때문인데 북극에는 화산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도 지구 공동설의 증거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구의 무게, 지구의 속이 꽉 차 있다면 지금 지구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UFO도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 보낸 비행선이라고 주장하죠.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뭔 황당한 이야기야 라는 반응이실 것 같네요. 그런데 지구 안에 지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 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고대부터 말이죠. 지구 내부에 무언가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의 지하세계, 북유럽의 스바르탈파임, 기독교의 지옥 등 많은 곳에서 사후세계 혹은 미지의 지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지금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지하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고 했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지구 내부에 샴발라라고 불리는 고대 도시가 있다고 하고 브라질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고대 지하 땅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지만 이 정도로 하죠. 어쨌든 지구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현대에 나온 게 아니라 고대부터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많죠. 굳이 지구 안에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구름 위에 혹은 달에 인류는 상상력을 동원해 다른 인류와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문명화되고 과학이 도래하면서 대부분 다 사라졌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공동설이 아직까지도 각광받는 이유도 과학의 도래입니다. 구름 위, 달 모두 인간이 정복했지만 지구 내부는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지구 공동설은 현대에 와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665년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의 책을 통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죠. 키르어는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수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내부가 비었다는 가설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고 과학자들도 여러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하죠. 1692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에드몬드 헨리는 지구에 약 800km 두께의 속이 빈 껍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속이 빈 껍질과 두 개의 내부 껍질 그리고 가장 안쪽에 핵이 있다고 생각했죠. 에드먼드 헨리는 이 가설을 통해 오로라를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구 안에 무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신기술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데 땅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뒷전이었죠. 19세기에 들어 지구 공동설은 문학으로 발전합니다. 과거의 신화처럼 픽션의 소재가 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1900년대 지구 공동설은 픽션의 영역을 넘어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69년 레이먼드 버나드 박사는 할로워스라는 책을 통해 UFO도 지구 내부에서 오는 것이고 나사에서 찍었다는 구멍난 북극의 사진을 발표하며 여기가 통로라고 주장합니다. 지구 내부를 여행했다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소설가 탐험가들은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현재 지구 공동설이 되었죠. 학교에서는 지구 내부가 안쪽부터 내액, 외액, 멘틀, 지각순으로 층을 이루고 있다고 배웁니다. 지구 내액은 철과 니켈 같은 밀도가 높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액은 액체라고 하죠.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지구 가운데는 비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다니까라며 말이죠. 그래서 뭐가 진짜일까요? 물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구 공동설은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을 대입하면 근거가 매우 취약해지죠. 먼저 가장 가시적인 증거인 북극에 구멍이 난 사진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레이먼드 버나드의 책에서만 등장하고 나사에서 찍었다는 증거가 없죠. 그리고 애초에 팩트도 맞지 않습니다. 북극에 구멍이 난 사진은 11월 23일에 찍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11월이면 겨울철입니다. 북극의 겨울은 6개월 동안 어둠에 잠겨있죠. 밤이 지속되거든요. 북극으로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도 대서양에서 올라오는 난류 때문이죠. 이 난류로 인해 북극의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온난한 기후가 형성되는 겁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지하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 난류를 따라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빙산은 왜 민물이냐?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빙산은 바닷물이 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눈이 쌓여서 만년설의 형태로 있다가 떠밀려 바다에 나오는 것이죠. 만약 바닷물이 언 것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염분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빙산은 민물이 됩니다. 지진학 관점에서 봐도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진파 연구를 통해 본 지구의 구조 사진을 보면 지구가 비어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지진파가 지구를 통과하고 지구 주위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결과값을 보면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면 나올 수 없는 값이 나오죠. 이런데도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 우리가 눈으로 측정한 게 아니다 보니 과학계에서도 내액, 외액,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추정을 할 뿐이거든요. 확실한 방법은 지각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죠. 실제로 인류는 몇 번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1970년 러시아의 콜라라는 곳에서 땅을 파고 들어간 적이 있죠. 지각의 평균 두께가 35km이니 멘틀을 보려면 35km 이상을 파야 하는데 이때는 12km가 한계였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파면 팔수록 단단한 뚫기 힘든 안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로는 팔 수가 없었죠. 1994년에는 독일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9km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죠. 저번에 다루었던 지구 평면설처럼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지구 공동설은 유사 과학이라기보다는 음모론에 가깝죠. 지구 밑에서 reptilian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현대 음모론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 잡지, 기사에서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책과 인터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재미로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